저번 영상까지 편집하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 수업만 했더라고.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뭐 기억하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헛소리도 많이 하고 또 썰도 많이 풀고요. 거의 뭐 50분 중에 한 20분만 수업한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랑 티키타카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아니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첫사랑 얘기할 수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빈 강의실에서. 그래서 뭐 누가 좀 와서 같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앉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현장 강의 녹화 이런 것처럼. 앉아 있을 사람 없니? 엽떡 사줄게. 마라 엽떡. 근데 워낙 그 저번 시간까지 했던 등가속도 운동이 워낙에 좀 어려운 파트라 가지고 더 좀 재미없고 또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과 힘의 관계를 이제 뉴턴 1, 2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그래서 영상도 좀 짧고 무게도 그렇게 또 무겁지 않을 거예요. 내신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힘을 좀 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은 금방 보고 넘어갈게요.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원이잖아. 근데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물체의 형태를 바꾸는 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물체를 이제 강체라고 하거든. 그래서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강체의 운동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거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려면 이 힘이 이 물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크기, 방향, 그리고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실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하는데, 힘의 작용점도 힘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용 반작용이라던가 힘의 평형 계산할 때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만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막 작용점이 다른데 막 연산을 해가지고 막 작용 반작용이나 힘의 평형을 헷갈린다던가, 뭐 초보 단계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힘은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죠. 벡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할 때 얘네들이 어떤 방향에서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가서 차차 연습해 보도록 하고, 힘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뉴턴입니다. 1뉴턴은요 1kg인 물체를 1m/s의 제곱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이거든. 다르게 표현하자면 1kg인 물체를 1초마다 1m/s씩 속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이야.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기도 해요? 1뉴턴 대신에 1kg에다가 m/s 제곱을 곱한 단위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물리학 1에서는 주로 이렇게 5가지 힘을 다루죠. 중력, 탄성력, 마찰력, 수직항력, 장력. 중력은 뭐 만료인력이라고 하기도 하지. 우리 만료인력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질량이 스몰 m 그리고 라지 m인 물체의 질량 중심 사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물체 사이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 힘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그리고 비례상수로서 중력상수 g가 들어왔잖아요. 이 g는 숫자죠, 숫자. 이 숫자. 이 식을 사용해가지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면, 질량이 라지 m인 지구랑 그 지구 위에 얹어져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도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F는 중력상수 해주고, 이제 이 물체의 질량 스몰 m과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라지 m을 분자에다 넣어준 다음에 이 지구의 질량 중심과 물체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반비례하게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요 길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지구의 반지름 r과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질량체의 질량 중심까지 거리 x를 더해서 분모에는 이제 요런 식이 들어와야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의 반지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우리가 엄청나게 높다고 믿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도 지구 반지름의 스케일에서 보면 이렇게나 작다는 말이지. 이렇게나 작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적은 요 식에서요, 요 지구 반지름과 표면으로부터 질량체의 질량 중심 사이까지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식이 g에 r제곱에다가 mm으로 나타나는데, 요식 자세히 보면 얘 상수예요. 숫자야. 그럼 지구의 질량 변하지 않아. 상수야. 숫자야. 지구의 반지름 변하지 않아. 상수야. 숫자야. 그럼 얘 세 개를 미리 계산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걸 계산한 게 몇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9.81m/s 제곱을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g예요. g. 미리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mg라고 그냥 편리하게 두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력은, 탄성력도 사실 할 얘기 진짜 많아.
근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요, 요거는 이제 깊은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다루도록 하고, 사실 탄성력도요 근사식이에요. 원래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요 이렇게 선형적인 힘이 아니에요. 선형적이라고 하면 1차 함수 꼴이란 뜻이야. 얘가 원래는 뭐 kx, k0x, k1, x제곱, k2, x세제곱 해서 뒤로 쭉쭉쭉쭉쭉 나가요.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마다 이 식이 생김새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얘로 근사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운동, 원래 위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 변이를 큰 값을 쓰지 않거든. 큰 값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1m보다 작은 수, 뭐 우리 문제 보면 뭐 5cm 움직이고 뭐 10cm 움직이고 그러잖아. 10cm만 해도 0.1m잖아요. 0.1m가 여기 들어가면 0.1인데 여기 들어가면 0.01이야. 여기 들어가면 0.001이거든?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들이 숫자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써주는 게 탄성력인 거야. 여기 후계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옛날에 뭐 논술, 과학 논술이 많을 때는 대학교 입시에 고급 물리 내용이 좀 많이 유용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과학 논술이 많이 없으니까 크게 큰 의미는 없겠네요. 그리고 얘가 거리 x에 비례하는 함수야. 그래서 고무줄이나 용수철 같은 거 당겨보면 당기면 당길수록 더 점점 얘를 늘리기 힘들어지잖아. 변이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얘가 변이 x에 비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얘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거기도 하거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마찰력도 사실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마찰력을 좌우하는 요소는요 2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물체 사이의 요 거친 정도야. 뭐 예를 들어서 사포랑 사포, 사포랑 뭐 나무랑 유리, 얘네들의 거친 정도가 다 다르잖아. 그 거칠 정도를 마찰 계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얘가 얼마나 무거운지야. 위에 있는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지야. 그래서 얘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가 꾹 눌리니까 마찰력이 세지는 거야. 요 2가지 요소밖에 없어.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같은 질량체라면 내가 서 있는 거랑 누워 있는 거랑 뭔가 누워 있는 게 마찰력이 더 클 것 같잖아. 그치?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마찰력이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면적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론이랑 실제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찰력이 되게 재밌는 놈이에요. 그리고 마찰력은 종류가 2가지 있어요. 또 정지 마찰력이랑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있어. 동일한 물건에서도 정지 마찰력이랑 운동 마찰력 크기가 달라요. 이것도 우리 뒤에 문제 풀면서 그리고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이게 수직항력이 많이 어려워. 얘들아, 수직항력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요 질량 M의 물체가 있어요.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 몇이지? mg야. 야, mg가 작용하면 힘이 있는 거잖아.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었죠. 힘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야. 가속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력 변화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져야겠네요? 근데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있으니까. 이 바닥이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이 수직항력이에요. 중력이 얘를 mg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반대로 바닥도 얘를 mg로 밀어 올리고 있거든? 이게 수직항력이야.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는 아마 물리를 거의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익숙해져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장력은 뭐야 얘들아? 장력이 수직항력이랑 비슷한 놈이야. 얘들아, 천장에 실에 의해서 물체가 매달려 있어. 얘 중력 mg 작용하지? 힘 작용하면 가속도 있으니까, 가속도 있으면 속력 변했어야 돼. 그럼 얘가 밑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왜 안 움직여? 실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요게 장력이요. 장력은요 실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고요. 이 실이 m을 mg만큼 잡아당기고 있다면 이 실은요 천장도 mg만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기거나 당겨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 크다는 뜻은요 실이 팽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체를 여기 m에서 2m, 3m, 4m 올리면 장력이 mg에서 2mg, 3mg, 4mg로 커지겠지? 팽팽한 정도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얘가 툭 끊어지겠지, 장력이 커지면. 요게 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 힘을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다루는 연습을 할 거예요. 5가지 힘을 엄밀하게 다루는 연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5가지 힘들을 더해본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힘의 합성. 뭐 중력과 장력이 작용할 때 우리 한 물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얘네들을 분석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힘이 작용할 때 이 힘을 하나의 힘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걸 알짜힘이라고 해요. net force. 진짜 찐 힘인 거야, 찐 힘. 얘가 오른쪽으로 10N 당기고 왼쪽으로 20N 당기고 뭐 아래쪽으로 30N 당기고, 그거는 물체는 궁금하지 않아. 물체는 오로지 얘가 운동할 때요 알짜 힘만 알면 돼요. 물체 운동을 분석할 때는 알짜 힘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들을 더한 거를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알짜힘을 계산할 때는요, 힘이 벡터다 보니까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물리원에서는 1차원 운동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1차원 운동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요. 쌤, 지랄하지 마세요. 쌤, 절벽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하던데요. 상관없어. 이 도르래로 연결된 거는 얘도 똑같이 쭉 펴면 1차원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1차원 운동에서는요,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풀어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물체는요, 제가 이쪽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10N인 힘 하나랑 20N인 힘 하나가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각각 10N, 20N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얘 알짜힘을 어떻게 계산해? Net force는 플러스 10N에다가 플러스 20N에서 얘 알짜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30N이야. 얘도 똑같이 연습해 볼 수 있겠지? 얘가 지금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20N, 왼쪽 방향으로 10N이니까 얘 net force는 어떻게 계산해요? 알짜힘 어떻게 계산해요? 플러스 방향으로 20N, 그다음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0N. 그럼 답 몇이야? 플러스 10N이지? 그러면 얘 알짜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10N 작용하는 거야. 그런데 왼쪽 방향으로 10N, 오른쪽 방향으로 10N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얘 알짜힘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10 하면 몇이야? 0이야. 이런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력이 0인 거야. 그럴 때 얘네들은 평형을 이루고 있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얘네들의 운동 상태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그 속도 V로 움직여. 그게 뭐야? 등속도 운동이잖아. 또는 가만히 있었던 물체는요,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속도가 0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나봐. 나한테 아무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아? 그렇진 않거든요. 나한테 지금 중력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력도 작용하고 동시에 무슨 힘도 작용해? 수직항력도 작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중력과 수직항력이 알짜힘이 몇이라는 거야? 0이 돼서 나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야. 힘의 합성과 힘의 평형,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힘의 평형 상태가 있을 때를 우리가 뒤에서 뉴턴 제1법칙, 즉 관성 법칙으로도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것처럼 알짜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죠. 물체가 운동합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법칙이 뭐야? 이게 뉴턴 제2법칙이지. 요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힘이 세게 작용하면 세게 작용할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는 더욱더 격렬하게 바뀐다는 거야. 여기서 운동 상태가 격렬하게 바뀐다는 게 뭐야? 가속도라고. 그래서 힘이 세면 셀수록 가속도는 커져요. 언제?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그럼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생각해봐. 질량이 무거운 사람과 질량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 힘을 작용했을 때 누가 더 잘 움직이겠어? 가벼운 사람이 잘 움직이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더 격렬하게 바뀌는 거는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힘이 작용했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지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속도는 커진다는 거야. 요 두 개를 정리한 식이 뭐야? 가속도는 힘이 세면 셀수록 커지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는 걸 정리한 게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익숙한 표현은 뭐예요? 이 M을 이항해가지고 F는 MA라고 하지. 질량은 스칼라니까 결국에는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 된다는 거. 이 벡터 표시한 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곧 알짜힘은 가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했던 운동의 분류를 다시 한번 보자면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말이 곧 알짜힘의 방향이 될 수 있겠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알짜힘의 크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델타 V가 없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알짜힘이 없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언제 하는 거야? 알짜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같은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 방향이 일정하고 가속도 크기가 일정했잖아. 그 말이 곧 무슨 뜻이야? 알짜힘의 방향도 일정하고 알짜힘의 크기도 일정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 알짜힘이 없다라는 말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힘은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알짜힘 0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자, 뉴턴 제2법칙이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법칙인데, 그럼 만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0이겠지. 그치? 그거를 다루고 있는 법칙이 뉴턴 제1법칙이에요. 이 법칙의 특수 사례인 거야. 힘이 없으면은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A가 0이란 거는 델타 V도 0이겠네. 그러면 V였던 거는 계속해서 V로 유지를 하고, 속도가 0, 즉 정지해 있었던 거는 정지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관성이라 불러.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는 말이 요 말이야. A가 0이란 뜻이야.
그래서 관성의 예시가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걸? 버스 급정거하면 어떻게 돼?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휴지. 너네들 똥 쌀 때 어떻게 해요? 똥 쌀 때. 이 휴지 막 돌돌돌돌 말고 잡아당기면 계속 늘어나잖아. 근데 너네들 갑자기 팍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휴지 롤은 가만히 쓰려고 하는데 얘가 빡 멀어지니까 이 휴지가 탁 끊어지는 거야. 얘는 뭐야? 테이블보가 뭐지? 아, 테이블보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테이블 천 올려놓고 컵 올려놓은 다음에 이 천 빠르게 팍 당기면은 이 컵이 그대로 있잖아. 이게 뭐야? 이 관성이라고, 관성.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이게 뉴턴 제1법칙입니다. 뉴턴 제1법칙은 이게 끝이에요. 정의가 어떻게 돼, 얘들아? F는 ma에서 뉴턴 제2법칙에서 F가 0인 경우에 A도 0이 된다는 걸 다루는 법칙인 거야. 즉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려고 한다는 거야. 언제? 알짜임이 0일 때.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사실 이거 안 풀어도 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답지 봐도 되는데 혹시라도 요거 푸는 게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만 좀 볼게요. 자, 예제 1번에서 자, 기차가 지금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상황이고 가속도가 있다는 거는 알짜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즉 델타 V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알짜임의 방향이랑 기체의 운동 방향이랑 같겠네요. 만약 알짜임의 방향이랑 기차의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면 기차의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 다음 나에서 950의 속력은 일정하니? 일정하겠니? 얘가 맨 처음에 툭 치어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툭 떨어지잖아. 일정하지 않고. 자, 디귿이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자, 얘 지금 가, 나, 다에 모두가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야. 지금 얘 가속도가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얘도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 알겠어. 근데 얘는 지금 등속 운동이잖아. 등속 운동. 선생님, 그러면 얘가 지금 속력이 같으니까 델타 V가 0인 거 아니에요? 싶은데 얘들아, 가속도는요 벡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델타 V에 비례한다는 게 는이 아니라 델타 V에 비례한다는 게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 근데 속도라는 게요, 이 크기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 방향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속력은 같아도 방향이 달라지면 이 델타 V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도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디귿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도 되게 간단하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은 운동은 얘밖에 없어. 등속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이나 포물선 운동 중에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가속도 방향이 똑같은 거. 가속도 방향은 곧 알짜임 방향. 알짜임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왜? 얘가 이렇게 퓨 쏘아 올려지면서 얘가 계속 모든 지점에서 지구 중심 방향, 즉 지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잖아. 그리고 가속도 방향 변하는 거,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얘의 힘의 방향은요, 요 중심 방향이야.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이 중심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물체가 만약에 지구적 스케일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면요, 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게 가속도의 방향이 변한다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조건을 줬냐 하면 지표 근처라고 준 거야. 수평면 근처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아, 이거 해야 되냐. 얘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운동을 하는 거고, 정지해도. 얘는 동전은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정지하다가 떨어지는 거고. 이 망치 자루는 뭐예요? 원래 이 망치 머리랑 얘랑 좀 헐렁헐렁해지면 얘를 흔들면 이게 살짝 움직여요. 근데 얘를 밑으로 바닥으로 빵 찍으면 망치 머리랑 망치 자루가 같이 내려오고 있다가 얘는 딱 서버리는 거야. 얘가 땅에 걸려서. 그런데 얘는 계속 밑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다가 콱 박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헐렁한 게 다시 고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다 답이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봤던 건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개념적으로 뉴턴 1법칙이랑 2법칙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뉴턴 3법칙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뉴턴 3법칙 지나서 이제 뉴턴 2법칙의 대표적인 뉴턴 제2법칙에서 실제로 문제풀이에 필요한 테크닉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저도 빨리 밥 먹으러 갈래요. 안녕.